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색수 단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채색수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세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5학년도 전공 A 10번 문항 사전 배점의 서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점에서 자신으로 가는 변. 자, 이러한 곡선을 닫힌 곡선 혹은 루프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점과 점 사이에 변이 2개 이상, 이러한 변을 병렬변이라고 할 겁니다. 닫힌 곡선과 병렬변이 존재하는 그래프를 멀티그래프라고 합니다. 닫힌 곡선과 병렬변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를 우리 이전 시간에 했었죠? 단순 그래프, 샘플 그래프라고 합니다. 노트할 내용은, 자, 그러면 루프, 닫힌 곡선에 대한 차수는 어떻게 되느냐? 1로 하지 않고 2로 디파인합니다. 루프에 대한 점의 차수는 2로 정의한다는 것. 점과 변들의 나열, 점 U에서 점 V로 가는 점과 변들의 나열을 경로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경로의 길이는 변의 개수. 단순 경로로 하는 것은 바로 떠오르시죠? 닫힌 곡선과 병렬변이 존재하지 않는 경로. 즉, 점이나 변이 반복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자, 주어진 그래프를 보면은 변 F와 변 G에 대한 경로, 점 U에서 점 X로 끝나는 경로죠. 어떠한 점 변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순 경로. 그런데 여기에서 점 U에서 출발해서 점 X로 끝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변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변 F, 변 G, 닫힌 곡선 H를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점 X가 반복되죠. 그럼 이 경로는 단순 경로가 되지 않겠죠. 모든 점 사이에 변으로 연결될 때 이러한 그래프를 연결된 그래프라고 할 겁니다. 조금 혼동할 수가 있는데 완전 그래프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컴플리트 그래프하고. 컴플리트 그래프는 모든 두 점 사이가 인접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을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그럼 이 그래프는 연결된 그래프예요. 이 점과 이 점이 인접하진 않지만 이 변과 이 변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될 그래프입니다. 완전 그래프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점과 이 점이 인접하지 않고 이 점과 이 점도 인접하지 않습니다. 완전 그래프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완전 그래프와 연결된 그래프를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점 U와 점 Z가 인접하지는 않지만 F, G, J, K라는 변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점 U와 W가 인접하지 않을 뿐더러 어떠한 변으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죠. 연결된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 회로란 이미 이전 기출문제에서 회로를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점과 변들의 나열에서 출발하는 점과 끝나는 점만 같고 나머지 모든 점과 변이
반복되지 않을 때, 다를 때 이러한 경로를 회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래프를 보면은 A, C, P, N이라는 경로를 보시면은 점 U에서 출발해서 점 U로 끝나죠. 출발하는 점과 끝나는 점만 갖고 나머지 모든 변과 점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회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변 F, P, D, E, N, G, H. 그러면 점 Z에서 출발해서 Z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점과 끝나는 점만 같아요. 자, 그런데 점 X가 반복되죠. 그래서 방금 언급한 경로는 회로가 되지 않는다. 왜? 출발하는 점과 끝나는 점 이외의 모든 점과 변이 반복되지 않는 경로를 회로라고 한다. 조금 있다가 이 회로는 다시 또 두 가지 경우로 디파인 할 겁니다. 닫힌 곡선과 병렬변이 존재하는 멀티 그래프에서 한 번에 모든 그래프의 모든 변을 지나갈 겁니다. 점은 반복돼도 상관없어요. 변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모든 변을 한 번만 지나는 거. 우리 이러한 거는 익숙하죠. 이러한 것을 한붓 그리기라고 하죠. 한붓 그리기에서의 키포인트는 변을 한 번만 지난다. 점은 반복돼도 상관없다는 거. 자, 이때 시작점과, 그러니까 출발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다를 수 있겠죠. 반대로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회로를 두 가지로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회로 중에, 즉 출발하는 점과 끝나는 점 이외에는 모든 점과 변이 반복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로를 회로라고 하는데, 회로에는 출발하는 점에서 끝나는 점, 그런데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경로, 이러한 회로를 오일러 경로, 회로 중에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출발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같은 경로를 오일러 회로라고 디파인 할 겁니다. 이그젬플을 보시면 명확해지시겠죠. 오일러 경로와 오일러 회로. 회로는 두 가지로 나눈다. 오일러 경로와 오일러 회로. 오일러 경로라는 것은 한붓 그리기에서 출발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다른 경로. 오일러 회로라는 것은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은 경로.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회로 중에서, 자, 오일러 회로. 한붓 그리기 가능하죠? 자, 가운데 있는 것은 닫힌 곡선이 아니니까 회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그래프. 닫힌 곡선 맞죠? 그런데 오일러 회로는 되지 않고 오일러 경로라는 거. 오일러 회로는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요. 그죠? 어디에서 시작하더라도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더라도 오일러 회로. 자, 그런데 오일러 경로는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다른데, 자, 그러면 어디를 출발점, 어디를 끝나는 점. 오일러 경로의 특징이 있어요. 오일러 회로를 자세히 보시면, 오일러 회로는 어느 점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점의 차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라는 것은 나가는 경로가 있으면은 들어오는 경로도 있어야 되잖아요. 점의 차수가 짝수니까.
그래서 어느 점에서 시작하더라도 한복 그리기를 했을 때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일러 경로는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달라요. 왜 그러느냐? 홀수인 점이, 점의 차수가 홀수인 점이 두 개 존재하면, 그럼 하나는 나가고 또 다른 홀수인 점은 들어오고, 그러면 점의 차수가 홀수인 게 두 개만 있으면 오일러 경로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다는 것. 자, 홀수점의 차수.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시작하거나 이 점에서 시작하거나, 짝수점에서 출발해 보세요. 이게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하면은 그럼 이 변을 반복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오일러 경로에서는 점의 차수가 홀수인 점을 출발점, 또 다른 점의 차수가 홀수인 점을 끝나는 점. 그래서 점의 차수가 홀수인 점이 두 개 존재해야지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다는 거. 그죠? 이 점에서 시작해도 마찬가지. 점은 반복돼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변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한복 그리기의 키포인트입니다. 한복 그리기라는 것은 변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점은 반복돼도 상관없다는 거. 오일러 경로, 오일러 회로. 노트할 내용은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일러 회로라는 것은 한복 그리기가 가능한 닫힌 곡선으로서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은 닫힌 곡선. 즉 모든 점의 차수가 짝수여야 된다. 이와는 반대로 오일러 경로는 한복 그리기가 가능한 닫힌 곡선으로서 점의 차수가 홀수인 점이 두 개 존재해야 된다. 하나의 점의 차수가 홀수인 점은 나가는 거, 또 다른 점의 차수가 홀수인 점은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점의 차수가 홀수인 점이 두 개 존재하는 닫힌 곡선은 오일러 경로. 지금까지 이 특별한 그래프에 대한 개념 정리였고, 이번 슬라이드가 바로 이 단원의 주제입니다. 채색수, 크로매틱 넘버라는 것은 익숙하실 텐데, 지도에서 인접한 국경의 나라는 다른 색으로 칠했을 때 지도를 채소의 색을 이용해서 칠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때의 채소의 색은 몇 가지 색인지, 그래서 4 컬러 프로블럼이라고 하죠. 4색 문제. 이 4색 문제를 점과 변으로 단순화시킨 거예요. 채색수는. 그러면 두 점이 인접하면, 즉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하면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는 거. 이때 이제 또 팁이, 색을 숫자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같은 숫자는 같은 색, 다른 숫자는 다른 색. 그러면 이 점에 1번 색을 칠하면은 이 점에는 1번 색을 칠할 수 없죠. 2번 색을 칠한다는 거.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연결된 그래프를 보시면 V1에 1번 색을, V2에 2번 색을, V3에 3번 색을 칠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색의 가지수니까 다시 1번 색을, V4에 2번 색을, V5에 1번 색을, V6에 3번 색을, 2번 색을 칠하면 되죠. 그럼 채소로 필요한 색의 가지수는 두 가지. 즉 주어진 연결된 그래프의 크로매틱 넘버, 채색수는 2가 되겠다. 유용한 결과로 완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를 기억하고 계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완전 그래프라는 것은 모든 점들이 인접한 경우로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연결된 그래프지만 완전 그래프는 아니에요. 완전 그래프가 되려면 모든 점들이 인접해야 된다.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해야 된다. 하나 그었는데 또 그어버렸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점들이 인접하니까 인접한 점은 다른 색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그래프에서의 채색수는 꼭지점의 개수만큼 존재하겠구나. 그래서 완전 그래프 KN의 꼭지점의 개수가 n개인 완전 그래프의 채색수는 n이 되겠다. 흥미로운 거는 완전 그래프를 했으니까 완전 이분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완전 이분 그래프. 2분이죠, 그죠? bipartite 그래프입니다. 자, 이 점들은 인접하지 않죠. 이 점들 또한 인접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인접. 그러면 몇 가지 색? 인접하지 않으니까 1번 색 칠해도 되죠? 자, 여기에는 인접하니까 2번 색을 칠해야 될 겁니다. 또 다른 완전 그래프. 완전 이분 그래프. 마찬가지. 1번 색, 2번 색. 그러면 m개의 점과 n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완전 이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는 2가 되겠구나. 지금까지 채색수 단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자, 2005학년도 8번 문항인데 지문이 좀 길죠. m개의 점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선형 그래프를 LM. 이 선형 그래프 LM의 n가지 색. n은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그럼 색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n가지 색으로 m개의 꼭점을 갖는 선형 그래프 LM에 대한 채색수를 다항식으로 나타내라. n에 대한 다항식으로.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n에 대한 다항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선형 그래프에 대한 n에 대한 다항식은 바로 나오죠. 그러면 1번 꼭지점에다가는 지금 n가지 색이 있으니까 n가지 색을 칠할 수 있잖아요. 2번 꼭지점에는 1번 꼭지점에 n가지 색 중에서 하나 선택했으니까 그럼 한 개를 제외해야 되겠죠. n-1가지 색. 3번 꼭지점에는 1번과 2번의 색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색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1번 꼭지점에서 선택한 색을 한 번 더 쓸 수 있죠. 그러면 n-1가지 색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 n번째 꼭지점까지. 그럼 바로 n에 대한 다항식이 나오죠. m개의 꼭지점을 갖는 선형 그래프에 대한 n에 대한 채색수에 대한 다항식은 첫 번째 꼭지점은 n, 나머지 꼭지점은 n-1이 몇 개입니까? 이게 n-1개죠. 이렇게 다항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 다항식의 최소값, 즉 크로매틱 넘버. 바로 주어지죠, 이게. 만약에 m이 점이 하나라면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점이 2개 이상이라면 점이 2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색 2가지면 다 되죠. 크로매틱 넘버가 2005학년도 8번 문항이었습니다. 특별히 소설할 게 없겠죠? 아이디어가 색을 숫자로,
같은 숫자는 같은 색, 다른 숫자는 다른 색. (2012학년도) 40번 문항입니다. 자, 회로 C5입니다. 닫힌 곡선이죠. 5개의 곡지점을 갖는 C5. 이 문제 또한 지문이 길어요. 다음 슬라이드에 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C5 5개의 곡지점, 그리고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완전히 이분 그래프. 그래프가 2개 주어져 있는데 이 2개의 그래프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G라고 둬놨습니다. 그래서 G에 대한 변의 개수는, 꼭점의 개수는 가번에서 꼭점의 개수. 그러면 회로에서 5개의 꼭지점과 완전 이분 그래프에서의 꼭점이 6개죠. 그러면 그래프 G에 대한 꼭점의 개수는, 점의 개수는 11개가 되겠죠. 나번은 뭐냐면은 변의 개수를 또 디파인 했습니다. 회로 C5에서 5개 변, 그리고 완전 이분 그래프에서 9개의 변이 주어져 있죠. 그래프 G에 대한 변을 또 어떻게 디파인 했느냐? 자, 회로와 완전 이분 그래프를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 연결할 수 있는 변이 몇 개냐면은 6개죠. 이 점도 몇 개? 6개의 변. 이 점도 몇 개? 6개의 변. 그럼 총 몇 개의 변이 추가가 되나요? 자, 회로 C5에 5개의 변, 완전 이분 그래프에 9개의 변, 그 다음 회로와 완전 이분 그래프를 연결한 변 30개가 주어지죠. 그럼 몇 개가 주어집니까? 변의 개수가 44개가 주어집니다. 그래프 G에 대한 점의 개수는 11개, 변의 개수는 44개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가 이 그래프에 대한 모든 점의 차수들의 합, 즉 그래프의 차수를 구하는 걸 M, 그래프의 차수를 M. 그럼 M은 바로 나오죠. 그래프의 차수라는 것은 변의 개수의 2배. 변의 개수라는 것은 그래프의 차수의 절반. 근데 변의 개수가 44개니까 M은 바로 나오죠. 이게 2배입니다. 그래서 88.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프 G의 채색수입니다. 그 채색수를 N이라고 둬놨어요. 자, 여기서 제가 팁으로 드린 게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할 거예요. 같은 숫자는 같은 색, 다른 숫자는 다른 색. 그러면 회로 C5가 연결된 그래프니까 색을 칠할 수 있는 숫자들은 1번 색, 2번 색, 1번 색, 2번 색, 다시 이거 몇 번 색? 3번 색. 자, 이제 완전 이분 그래프로 넘어가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점들이 요 회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색까지 칠했으니까 4번 색을 칠해야 되겠죠? 이 점들은 인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점들에게는 1, 2, 3번 색 칠해져 있고 4번 색까지 칠해져 있으니까 몇 번 색? 5번 색. 그럼 필요한 색의 최소 가지수는 5가지가 되겠죠. N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93인가요? 2012학년도 문제였어요. 출제가 잘 됐죠. 이산수학에서 출제된 문제로 출제가 잘 된 문제입니다. 명확하잖아요.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에 대한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스케치할, 서술할 것도 없죠? 회로와 완전 이분 그래프로 이루어진 새로운 그래프 G에 대한 점의 개수, 변의 개수. 변의 개수를 알면은
그래프의 차수가 결정이 된다. 왜? 변이라는 것은 양쪽 끝점을 갖기 때문에 그래프의 차수는 변의 개수의 2배가 되겠다. 그리고 채색수라는 것은 숫자를 이용하자. 같은 숫자는 같은 색, 다른 숫자는 다른 색. 그래서 채색수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차수 m과 그래프의 채색수 n의 합 93이 되겠습니다. 2025학년도 전공의 10번 문항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래프의 꼭지점이 7개의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단순 그래프라고 주어져 있어요. 단순 그래프라는 것은 닫힌 곡선과 병렬변을 갖지 않는 그래프였습니다. 참고로 단순 그래프에 대한 인접행렬의 대각성분은 0이 되죠. 자, 그런데 인접행렬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죠. 가번은 뭐냐면은 꼭지점 1과 꼭지점 7에 대해서는 점의 차수가 완전 그래프의 채색수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죠. 완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는 꼭점의 개수가 n개니까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완전 그래프라는 것은 모든 점들이 인접하는 했습니다. 인접한다는 것은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하니까 다른 색을 칠해야 되잖아요. n개의 꼭점을 갖는 완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는 n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나타나는 게 가번에 의해서 degree of V1은 1 이하여야 되겠죠. K1 완전 그래프 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degree V7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K7 완전 그래프 꼭점의 개수가 7입니다. 7 이하인 거죠. 가번 조건이. 자, 나번 조건은 2, 3, 4, 5, 6에 대한 꼭지점에 대해서는 2, 3, 4, 5, 6 꼭지점에 대해서는 완전 이분 그래프입니다. 완전 이분 그래프에 대한 것은 점의 개수와 상관없이 완전 이분 그래프는 채색수가 얼마였습니까? 2였어요. 2. 그러면 2, 3, 4, 5, 6에 대해서는 디그리의 차수가 전부 다 2 이하인 거죠. 문제는 뭐냐? 바로 7개의 꼭지점에 대한 점의 차수들의 합의 최대, 그 최대가 될 때의 그래프의 변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점의 차수들의 최대값이 나오면은 점의 차수의 그래프의 차수가 되니까 그래프의 차수의 절반이 2분의 1이 바로 변의 개수였잖아요. 최대가 되는 거 바로 나오죠. 자, 그러면 꼭지점 V1과 꼭지점 V7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를 넘을 수 없다? 1 더하기 7을 넘을 수 없죠. 8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2, 3, 4, 5, 6은 2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 2가 몇 개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면 8에다가 10을 더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8이 나옵니다. 점의 차수들의 합의 최대값은 18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의 그래프의 변의 개수는 그래프의 차수의 절반. 그러면 최대 변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옵니까? 9개가 나오겠죠. 2025학년도 문제였습니다. 서술형 문제니까 한번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꼭지점의 개수가 n인 완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는 n이라는 거.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완전 이분 그래프는 채색수는 2로 상수죠. 그러면 점의 차수들의 최대값 18이 나옵니다. 그래프의 차수의 절반이 변의 개수였죠. 변의 개수의 2배가 그래프의 차수이듯 따라서
최대 변의 개수는 9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색수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채색수 단원에서 리뷰할 내용은 n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완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는 꼭지점의 개수만큼. 왜? 모든 점들이 인접하기 때문에. 인접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점 사이에 변이 존재할 때 인접한다고 했었죠. 이거하고 달리 점의 개수는 무관하죠. 완전 미분 그래프에 대한 채색수는 2로 상수가 되겠다. 그리고 특별한 그래프로 회로라는 것은 닫힌 곡선을 말하는데 또다시 두 가지를 정의하더라. 오일러 경로와 오일러 회로. 오일러 경로와 오일러 회로에서 오일러 이름이 들어갔을 때는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닫힌 곡선.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닫힌 곡선인데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은 닫힌 곡선을 오일러 회로.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다른 회로를 닫힌 곡선을 오일러 경로. 그러면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지 바로 판단하는 방법은 모든 점들의 차수가 짝수이면 모든 점들이 출발점이자 끝나는 점이 되는 거죠.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같게 됩니다. 또 다른 한붓 그리기가 가능한 오일러 경로는 점의 차수가 홀수인 점이 딱 두 개 존재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는 출발점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점의 차수가 홀수인 점은 끝나는 점이 된다는 거. 지금까지 채색수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면 그래프 단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정봉수하겠습니다.